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가 드릴 베이비 드릴 있지 않습니까? 뚫어라, 그 뚫어라. 정책이 그렇죠. 네. 정책이 위기에 처해 있다. 네. 뭐 이런 내용이 되는 건데요. 사실 이 드릴 베이비 드릴 정책 같은 경우에는 2008년부터 네. 미국 공화당과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꾸준하게 외쳐왔던 어떤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뭘 팔아라 하는 거지 네네. 않습니까? 여기에는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 입장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엄청나게 그 투표 당시에 대선 당시에 이런 어떤 돈을 쏟아부은 쪽이 사실은 미국의 전통적인 그 화석연료 회사들, 예. 그러니까 뭐 그 메이저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네. 에너지 메이저 회사들이 그 트럼프 대통령한테 엄청난 돈을 갖다가 부어왔고요. 주요 후원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당선이 됐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입맛에 맞는 어떤 공약들을 갖다가 만들어야 되겠다. 네. 뭐 이런 욕구들도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는 천연자원 부족량이 사실은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도 굉장히 많아요. 오일이라든지 뭐 천연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근데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이걸 갖다 개발하는 걸 갖다 주춤주춤 해왔는데 지금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이걸 갖다가 자꾸 파내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어차피 화석연료 시대는 점점 아주 장기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저물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걸 갖다가 전혀 써먹을 수 없다. 뭐 이런 생각들도 그 밑바탕에 저변에는 일단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드릴 베이비 드릴을 갖다가 구호를 외치고서 파내자라고 하는 정책들을 갖다가 펴왔었는데 미국은 이제 주로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멕시코만 연안이라든지 북극, 그러니까 알래스카 북극에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은 거기에 엄청난 부존 자원이 있다는 걸 알지만 그걸 파내는 걸 주저주저 해왔습니다. 그건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뭐 환경 오염이라든지 환경 보호들 같은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전부 다 무시하고 심지어 북극 야생동물 그 보호 지역에 있는 것도 파내라. 뭐 이런 정책들을 사실은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요즘 어떤 그 흐름이 나오냐면은 오히려 그 채굴업자들 아니면 화석연료 그 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정책이 자신들의 오히려 목줄을 죄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반발들이 이제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네. 사실은 이제 달라스 연준 같은 경우에는 1분기와 분기에 한 번씩 130여 개 그 시추업체들, 채굴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설문조사를 합니다. 네. 근데 이번 설문조사 1분기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거기에 약 3분의 1이 지난해 말 이후 사업이 악화됐다고 답변을 했어요. 약간 좀 의외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익명을 요구한 사람 말을 갖다가 우리가 주의 깊게 들을 필요가 있는데 트럼프 정부의 혼란은 원자재 시장의 재앙이다. 드릴 베이비 드릴은 신화일 뿐이지 네. 대중을 선동하는 구호에 불과하다고 혹평을 했습니다. 허상이다 이런 거군요. 예. 이걸 갖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좀 풀어보면 왜 재앙이 되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관세를 통해서 전 세계를 갖다 혼돈 속으로 몰아넣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미국 경제의 둔화, 세계 경제의 둔화, 더 나아가서는 침체는 불가피하다는 얘기예요. 침체가 되면은 오일 수요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우리가 코로나 때 봤지만은 오일 수요는 확 줄어듭니다. 네. 천연가스 수요도 확 줄어들고 에너지 수요 자체가 줄어드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코로나 때 그 에너지 가격이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마이너스 수준까지 갔었잖아요. 오일 가격 자체가.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이런 혼란스러운 관세 정책 자체가 네. 이 오일 가격을 갖다가 급락시키는 요인이 될 거다. 그 오일 가격이 급락을 하게 되면은 지금 시추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추를 하고 있는 유정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걸 갖다 폐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러면 손익분기점이 사실은 그렇죠. 안 나오니까. 네네. 일단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현재 그 오일이라든지 가스를 파내고 있는 유정들의 손익분기점이 얼마냐. 위치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한 26달러에서 한 45달러 정도 된다고 봅니다. 네네. 근데 현재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에너지 가격은 미국 내에서 오일 가격을 50달러로 맞추겠다는 거예요. 예, 그랬죠. 예, 그러면 50달러면은 기존 유정에서는 사실 BP를 조금 넘어가는 수준이니까 예, 그러네요. 마진 자체는 그렇게 많이 안 남아도 네. 파낼 수는 사실은 있는 수준입니다. 예. 근데 문제는 뭐냐? 향후 시추할 때가 문제란 얘기죠. 네. 추가로 시추를 할 때는 50달러 가지고 택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예. 그러냐면은 새롭게 시추를 하려고 그러면 거기 유정을 뚫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 강관이라든지 철강, 알루미늄들이 다 투입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벌써 25% 관세를 부과를 했어요. 미국 내에서 철강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운영 비용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쪽에
그 BEP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65달러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근데 이제 운영 비용도 또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일 가격 자체가 최소한 75달러에서 80달러 정도가 돼야 되는데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계속 파내라 하면서 오일 가격을 갖다가 50달러로 맞추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계산이 안 맞죠. 계산이 안 맞으니까 네. 당연히 추가 시출을 안 할 거라는 얘기가 될 그렇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드릴 베이비 드릴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형용 모순이다. 네. 파내면 파낼수록 사실은 손해. 가격 자체는 내려갈 예. 텐데 누가 이걸 갖다가 시주를 하겠느냐. 네네. 거기다가 지금 주식시장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예. 주식시장이. 그럼 이 사람들 돈을 어디서 구할 거냐는 얘기예요. 주식시장이 뭐 상장을 할 수도 없고 그렇죠. 유상증자를 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경기 둔화, 경기 침체 기조가 보이게 되면은 사실 돈 빌리기도 어려울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런 어떤 삼중구의 미국의 그 시추업자들 그러니까 화석연료 생산업체들이 이런 어떤 삼중구에 시달리고 있다. 네. 그래서 겉으로는 말을 못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한 반발을 갖고 네. 있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네. 드릴 베이비 드릴 정책이 성공할 확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네. 달라스 연준의 보고서는 그걸 의미하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소비자들을 만족시키는 가격을 형성하면서도 생산업체들에게도 손해가 가지 않는 적정선. 이거는 지금 얘기 들어보니 불가능한 것 같고. 네네네. 꼭 굳이 인센티브를 좀 줘서 생산업체들이 팔 수 있도록 뭐 이렇게 네네. 당근책을 쓰지 않는 이상은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예, 네. 당연히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 탈출구로 해외에서 우리 에너지를 사가라 하는 걸 갖다가 네. 그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지금 대부분의 국가들이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수입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 파는 북극 굉장히 그 어떻게 보게 되면 거기는 원가가 지금 미국 국내에서 하는 것보다도 몇 배가 더 들어갑니다. 예, 예.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1년으로 따지면 3분의 1밖에는 일을 못해요. 네. 동토의 지역이기 때문에요. 따라서 거기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그걸 파내는 데까지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는 네.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뭐 낮은 가격으로 과연 생산해낼 수 있을지 거기에 참여하는 지금 일본, 대만 기업들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요청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런 기업들이 과연 어떤 수지를 맞출 수 있지 만약에 참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게 굉장히 의문인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예.